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셋째 주 놓치마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보트 뉴트리션, 그러니까 그 영양이란 뜻이잖아요. 뉴트리션이. 그래서 미국의 그 아보트 뉴트리션이라는 회사가 분유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밀락이라는 회사인데 그 분유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지금 이것이 지금 분유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2022년 2월 달에 2명의 유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 봤더니 박테리아 병원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을 잠정을 폐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 보니까 2020년 분유를 사재기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밖을 못 나가니까. 그리고 화장지도 사재기 해가지고 뭐 화장지 대란 사건 뭐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유도 이제 분유도 사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마트에 이제 넘치게 된 것이죠. 2020년에 품절 사태가 되니까 많이 생산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들이 2021년에는 마트에 이제 넘쳐나다 보니까 또 판매량을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22년 올해 출생률이 많이 증가했나 봐요. 수유 산모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됐다. 그래서 박테리아 병원균으로 시설을 잠정 폐쇄했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4월 기준 40%가 부족했다. 이런 현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분유의 특성상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수유가 산모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분유 먹는 아기들이 증가했고 모유 수유가 이제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분유에 이제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다. 즉 유색인종일수록 또는 저소득층일수록 분유의 의존이 높았다. 또 이제 정부가 이제 쿠폰을 주잖아요. 쿠폰을. 그러니까 쿠폰을 주다 보니까 이 쿠폰을 가지고 이제 이 시밀락이라는 정부가 이제 쿠폰을 가지고 이제 저소득층은 이런 걸 사는 거죠. 자, 이런 현 상황을 이해하면서 지금 베이비 포뮬라 해가지고요. 이 포뮬라는 말은 공식이란 말인데 그 우유, 분유를 제조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분유 제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시간 팩토리 공장에서 2주 안에 지금 재개가 되었다. 자, 미시간 베이비 포뮬러 플랜트 리오픈 이렇게 되고 있네요. 공장이 지금 다시 재오픈했다는 것이죠. 또 베이비 포뮬러 플랜트가 at the center of a national shortage,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쇼티지 부족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중심에 있어서 이제 공장들이 started production again, 생산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 months after it was shut down, 그러니까 4개월 만에, 닫힌 지 4개월 만에. 왜 닫혔냐면 잠정 폐쇄했잖아요. 박테리아 병원균 사태로. 그러면서 분사 구문이 되겠죠. Following an agreement with the FDA. 그래서 식품의약안정청과 이제 agreement가 따랐다는 거죠.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허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버트 뉴트리션이라는 이제 이 회사는 said June 4, 6월 4일 날 You hope to release the first batch of the specialty formula. 이런 specialty formula, 그러니까 특별한 분유죠. 이런 특별한 분유인 엘러케어라는 제품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릴리스, 출시하기 시작했다. From the plant in 스투기스, 미시간, around June 20. 그래서 6월 20일 정도에 미시간주에 있는 스투기스 공장에서 지금 엘러케어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다는 거죠. 자, 스페셜티 포뮬러라고 써 있죠. 예. 자, 이렇게 분유 사건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놓치마 뉴스는 바이든 인보크라는 말은 호소하는 것이죠. 불러일으키다, 호소하다. 왜 그러냐면 어원을 보시면 자, 인보크. 보카가 뭐예요? 콜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우리 내부 안에다가 부른다. 즉 내부 안쪽을 불러낸다. 즉 호소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바이든은 인보크 뭘 호소했냐면 Defense Act for Solar Panel. 그러니까 태양열 그 판넬 있잖아요. 그 판넬에 대해서 디펜스 액트를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펜스란 말은 원래 이제 방어란 뜻이잖아요. 액트는 이제 법이란 뜻이고 법 조항.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탄소 중립을 내걸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데 이제 태양광 패널을 관세를 연장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태양광 패널을 수입을 했겠죠. 뭐 타이완이라든가 이런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을 했는데 이 국가로부터 이제 관세를 더 연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폭탄을 맞은 거죠. 이 수출업자들은 외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기한을 4년 연장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 자국산업 보호 명분, 이것이 이제 디펜스 액트라는 거죠. 자국산업
자국 산업 보호 명분. 이것으로 이제 태양광 수입 제품에 이제 고율 관세를 물렸는데 이제 경기도 침체됐고 지지율 하락세에 빠진 바이든의 출구 전략의 일환이지만 이 탄소 제로 목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식 아메리칸 퍼스트를 계승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책을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겨냥한 미국 기업 비용 경감, 북미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전략.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갖고 미국만의 어떤 공급망의 구축 전략을 하겠다는 것이고, 트럼프 계승하고 탄소 제로 목표 훼손이 되었다. 업계 일부에서는 무리만 강화됐다. 이런 불만을 제기했다. 자, 이런 배경을 아시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프레지던트 바이든 aim to 뭘 목표로 했냐면 expand는 확대하다. 미국의 production of green technology, 그러니까 친환경 그런 그린 정책의 기술의 그 프로덕션 생산을 확대하기를 목표로 했다는 거죠. like 예를 들면 솔라 패널이라든가 그들의 부품이 되겠죠. 이때 파트는 부품 정도의 번역이 좋을 것 같아요. by 뭐함으로써 invoking the Defense Production Act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국방 물품 조달법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게 한국전에서 만들었다고 하죠. 1950년대. 그러니까 이것 먼저 생산해 이런 걸 호소했다는 거죠. 왜? 국방부의 어떤 긴급 그런 법안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이트하우스가 이제 announced June 6에 이제 선언을 했다는 것이고, 자, 테리프는 관세인데요. 온 뭐에 대한 관세입니까? 이 솔라 패널 임포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가 also 또한 be paused 잠시 이제 pause 멈췄다는 거죠. 연장했다는 것이죠. 24개월 동안. while 반면 이제 domestic production을 램프업 하겠다. 자, 램프업이라는 것은 이제 보강하다, 증대시키다라는 수거예요. 그래서 국내 생산을 좀 준비할 기간 동안, 즉 미국 기업의 공급망 구축 전략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이제 관세를 더 연장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국방 물자 조달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Defense Production Act가 이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국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에서 만든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전쟁 기간이니까 먼저 이것부터 생산해 뭐 이런 법이 되겠죠. 자, Minor Invoke Defense Production Act to boost 방금 말했죠. boost 증강시키다. Domestic Manufacturing을 즉 국내 제조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방 물자 조달법을 호소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클린 에너지와 그리드 섹터. 자, 그리드란 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배전망. 이렇게 그리드가 원래 격자란 뜻이잖아요. 전기가 마치 이렇게 그리드로 돼 있다고 해서 배전망을 뭐라고 한다? 그리드 섹터. 자, 세 번째는요. 지금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올림픽 짐내스트 sued FBI. 올림픽 체조 선수들이 FBI를 고소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미시간 주립대에 이제 체조 선수 265명을 성폭행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나사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자손TV에서 계속 한 두세 번 다뤘던 것 같은데 현재 58세입니다. 63년생. 이분이 이제 30년간 체조협회 자원봉사로 이걸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명성을 얻었는데 이제 2015년에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역 교육위원회 선거 후보로 나왔는데 무려 투표율이 22%, 2,000표 이상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원봉사를 했으니까 30년 동안.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이 치료를 받았던 이 어린 선수들부터 성장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 선수부터 성장했는데 이제 성장하고 뭐 국가대표도 있고 그 미국의 어떻게 보면 체조 선수들이 많았을 텐데 97년도에 이제 첫 신고를 한 거예요.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항문에다가 이제 장갑을 끼고 비닐 장갑을 끼고 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거죠. 항문에다가. 이것이 이제 치료라고 맨 처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불편함을 느꼈지만 어린 나이다 보니까 이런 걸 밝히질 못했어요. 근데 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하니까 왜 그 당시에는 말이 없었냐. 신문에 이제 나오면서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피해자가 이제 언론사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또 그 당시 분위기가 이제 미투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나눠졌죠. 야, 이거 마녀 사냥이다. 왜? 인기와 명예가 있었으니까. 마녀 사냥 아니냐. 이런 진흙탕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흙탕 싸움 속에서 이런 사실을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알지 않았느냐. 체조 그 협회에서. 그래서 이런 강간까지 감추는 조직의 실상을 이제 의심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016년에 논란이 되면서 그 전에 협회에서는 알았냐, 몰랐냐. 그래서 이제 FBI까지 신고를 했는데 FBI가 13개월 동안 이 사실을 방치했다는 거. 그래서 은폐 공작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공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지금 재판을 각각 징역을 선고했는데 125년, 175년 여러 고소자가 생겼죠. 그다음에 2017년에는 아동 성학대물 소지 이것만 소지해도 60년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런 법들을 각각을 다 합했을 때 지금 300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65명 성폭행 징역 300년이라는 그런 이런 글씨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FBI가 이제 이걸 13개월 이상 방치했다. 자, 그 기사를 알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서바이버 이 생존자들 그러니까 이 성폭행의 이제 희생자들이 되겠죠. 이분들이 이제 seeking over $1 billion from the agency for failing to stop them team doctor. 이게 팀 닥터인 레르 나사르가 이런 것을 이제 그 스탑 막지 못했다는 것을 폴링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에이전시로부터 $1 billion 이제 seeking 이런 소송을 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1조 416억 원을 지금 하부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for more than a year, 1년 이상을 after agent were informed of sexual assault allegation. 그러니까 성폭력 그런 allegation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이것이 inform 알려진 뒤에 그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FBI가 수사를 했는데 이런 팀에 대해서 협회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한 거예요. 자, against him과 victim. 그래서 victim lawyer. 이 희생자들의 변호사들은 말하기를 6월 8일 날 more than 90 claimant. 그러니까 이런 그 소송한 90명의 그 소송원들이 join the suit. 그 suit 이런 소송에 이제 가입을 같이 했고 여기에는 이제 시몬 바일스라든지 이제 말로니, 레이즈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시몬 바일스는 작년도 타임지 올해의 인물 커버에 나올 정도로 미국의 스타죠, 스타. 미국의 이제 그 국가 대표 선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 최족의 성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신작 다큐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어리지 않다. 그래서 애슬리트 A라는 이 다큐를 좀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소송이 정확하게 어떻게 시작됐고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 트위터에 보시면 To be clear, I blame Larry Nassar and I also blame an entire system. 그렇죠. 나사로도 밉지만 이 체조협회 시스템 자체를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인터뷰 내용이죠. 지금 트위터 내용이.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이 enable and perpetrate. perpetrate라는 것은 죄를 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그의 그 abuse, 그의 성학대를 가능하게 했고, 그다음에 perpetrate 실행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꼬리뼈가 아프다. 얼마나 그 체조했으면 아프겠어요. 그 하루에 뭐 연습을 하루 종일 하니까. 그러면 뭐 4번씩이나 치료받고 할 때 뭐 장갑을 끼고 뭐 꼬리뼈에 항문에다가 손을 넣었다는 등 그게 하나의 치료법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의료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여자의 그런 생식기에다가 손을 넣고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그래서 바일스는 give her opening statement at the Senate hearing. 그러니까 상원 청문회에서 FBI가 좀 핸들링을 했으면 잘 해결했을 텐데 이런 인베스티게이션을 FBI가 핸들링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FBI를 고소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FBI가 이제 이런 것을 뭐 1년 이상씩 방치했고 또 체조협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30년간 있었는데 몰랐겠느냐 알았겠죠. 뭐 이런 걸 방치했다 뭐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놓치마 뉴스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